여드름은 나이가 든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리는 우리 몸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부분들이 모공이 확장되기 이전에 피지가 피부 안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균 감염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여드름인데요.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만지거나 씻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처럼 이렇게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는 경우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쌓여있는 각질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면서 안쪽에 있는 피지가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듯 가슴 부위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나서 피부 트러블, 여드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피부과 진료를 통해서 여드름이나 피부 소양증, 즉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가슴 부위는 아무래도 남들에게 보이기는 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는 피부 트러블과 다르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일주일 그리고 한 달, 6개월 중간중간에 경과를 보면서 불편하신 사안이 없는지를 항상 여쭤보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따뜻한 옷을 많이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여드름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드름은 나이가 든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리는 우리 몸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부분들이 모공이 확장되기 이전에 피지가 피부 안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균 감염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여드름인데요.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모공의 발달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 있는 피지가 바깥으로 잘 분비가 되지 않는데 어린 청소년기 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피지의 양은 아주 많아지면서 모공이 열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공이 좀 넓어지죠.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사실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잘 씻지 않는 경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만지거나 씻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처럼 이렇게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는 경우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쌓여있는 각질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면서 안쪽에 있는 피지가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듯 가슴 부위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원래 사용하시던 바디워시나 아니면 샤워볼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과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등 부위의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도 씻기 쉽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각질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때를 벗겨내는 과정으로 과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죽은 각질들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정도의 물리적인 세척과 바디워시를 이용한 세척을 이용하게 되면 겉에 있는 노폐물들을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일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바뀌게 되면 염증성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으로 짜게 되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절로 터져 나올 때까지 농포를 억지로 손으로 짜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생제 연고를 이용해서 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 연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심할 경우에는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통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제품명으로는 아크리프라고 하는 4세대 트리파로렌 제품을 이용한 연고를 사용하게 되면 여드름을 경감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면 연고로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드름이 생기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면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디로션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소형증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가 팽창되기 때문에 피부가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러면 피부에 건조함이 생기면서 피부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상태가 깨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함이 방치되게 되고 피부가 늘어진 상태로 방치되게 되면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각질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너무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빨간 줄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튼살이 생기는 전조 증상입니다. 만약에 피부 소양감이 너무 많다면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것은 아닌지, 피부가 너무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튼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튼살이 발생하게 되면 일종의 흉터 조직으로 콜라겐이 늘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빨간색이 흰색으로 바뀌기 전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튼살 크림이라는 것은 보통 임산부에게 있어서 태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성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습 로션입니다. 꼭 튼살 크림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바디로션으로 충분히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시기는 우리 피부가 촉촉한 시기인데요. 따라서 샤워를 하신 이후에 물기를 잘 닦아내신 이후에 바디로션을 충분히 잘 발라주시게 되면 보습을 하실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샤워 이후에 보습하는 것으로도 건조함을 느끼신다면 다음날 오전쯤에 한 번 더 가슴 부위에 보습 로션을 발라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얼마나 수면한 환경을 잘 유지하느냐, 너무 습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느냐,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지 않게, 너무 짓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수술 후에 브라를 오래 착용하기 때문에 브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마찰로 인해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으면서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 관리를 잘하고, 겁이 난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일주일째부터는 충분히 물리적으로 세척을 하는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샤워를 잘 하시는 형태로 하시면 여드름이 발생하거나 튼살이 발생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추가로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